농민신문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라인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3년이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3년 만에 미국산 체리의 수입량이 13,080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0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는 수치입니다. 이렇게까지 미국산 체리의 수입량이 증가한 것은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체리에 붙던 24%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수입 체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국산 체리 가격은 2012년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포도나 참외 등 국산 과체류의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신선 체리의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을 면제해주는 등 검역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까지 고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통기간의 연장으로 해상 운송이 가능해지고 수입 단가가 대폭 떨어져서 우리 농업인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로 늘어가는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접 피해까지 감안한 종합적인 FTA 대책 마련과 함께 과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획기적인 정책이 조속히 나와야겠습니다. 식약처의 감독 소홀로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 유통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 유통된 바나나 2,469톤에서 허용 기준을 99배까지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요. 이 중 1,089톤은 회수되지 못하고 시중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문제는 작년 9월 바나나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발생했는데요. 이에 수입과일 시장은 이 파문의 불똥이 수입과일 전체에 대한 소비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국내산 과일, 그러니까 사과, 배, 딸기 등의 소비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소비자의 식탁 안전을 위해서 수입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강화와 전수 또는 정밀 검사 등을 통해 엄격하게 통관 관리가 이루어져야겠고요. 특히 유통업체 판매 전 자체 검사 제도도 더욱 강화돼야겠습니다. 국민 메뉴 삼겹살 수입이 적정선을 넘은 것으로 보여 국내 양돈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입된 삼겹살은 그전 연도 12월과 비교해서 82%나 급증했고 올 들어서는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4%나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삼겹살 수입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관련 업계는 국제 돼지값이 하락한 반면 국내산 돼지 도매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수입업자들이 봄철 내수용 물량 확보에 열을 올렸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재고가 불어나게 되면 국내 삼겹살 가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므로 향후 가격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입 물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 삼겹살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초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내 축산업계가 혼란을 겪는 사이 다른 수입육 역시 마케팅 공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국내 육류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와 미국 업계에서는 로고를 교체하고 이벤트 행사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 광고를 펼치며 국내 소비자 입맛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수입육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할 뿐 아니라 홍보에 적극 나서는 등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겠습니다. 훈훈한 봄 기운이 돌고 있지만 올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업인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각종 대출금리가 일제히 내려갔는데도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일부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했다고는 하지만 2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각종 농업정책자금 가운데 34.3%가 여전히 3%를 넘는 고금리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농촌에서는 정부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자금의 기본을 무시하고 농업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과의 FTA는 물론 지난해 농산물값 파동에 이어 올해 쌀 시장 전면 개방까지 우리 농업인들은 요새 정말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힘든 농업 여건을 고려해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하루속히 인하해서 농업인들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스미싱 문자는 청첩장이나 돌잔치 같이 지인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와는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게 특징인데요. 금감원의 경우 특정 전화번호를 통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일은 없다고 하니까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이 밖에도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각종 전자금융사기 예방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1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서 대가성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예금주는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 개설도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의 비대면 거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통장 거래에 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스라인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